안녕하세요.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양도세 중 문의가 가장 많은 사항이 조합원 입주권, 분양권, 주상복합건물, 오피스텔, 농어촌 주택, 상속주택 등이 주택수를 계산할 때 포함이 되는 것인지 또는 주택의 판정 여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셔서 이번 영상을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빈번하게 바뀌다 보니 세무 전문가들조차도 때론 정확한 판단이나 법적 해석을 어려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잘 시청을 해보시고 여러분들께서도 혼동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각 사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양권부터 살펴보면요. 분양권은 양도세와 취득세로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양도세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내년 취득분부터는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취득세는 이미 올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주택수에 이미 포함이 되어서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분양권 보유 시 사례별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기존의 주택을 가진 자가 분양권을 취득을 하게 되면 2주택자로서 비과세가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다만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는 특례로서 비과세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분양권으로 인한 아파트 준공 후에 종전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조정지역은 1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알기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면 종전에 1주택을 가진 자가 이사를 위해서 새로운 아파트를 한 채 분양을 받았다고 한다면 새로운 아파트 분양권은 현재 실체가 없는 주택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준공이 된 후에 종전주택을 3년이나 1년 이내에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서 비과세를 해주겠다는 특례 규정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분양권을 취득 시 2주택이나 3주택 이상자가 되어서 중과세율 적용 대상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현재 화면상에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양도소득 세율표를 보고 계시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6월 1일 이전에 분양권 등을 양도를 하신다 그러면 종전세율을 적용받게 되겠습니다. 특히 분양권 같은 경우에는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로 세율이 대폭 인상되었고 다주택자 중과세율도 종전에 10%와 20%에서 20%, 30%씩 10%씩 각각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행여라도 부동산을 팔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급적 내년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원 입주권, 흔히들 입주권이라고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입주권은 무조건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분양권과 입주권 또는 입주권과 일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무조건 2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세법에서는 실질과세 원칙에 의거 건축물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서 주택이나 업무용 시설로 분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좀 주의를 하실 점은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살고 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진 촬영이나 기타 관련 증빙 등을 잘 확보를 해두셔야 나중에 주택 판정 여부의 시비거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의 판정 여부는 최종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증빙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에는 나중에 항변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세입자나 또는 제3자가 세무서에 영업용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꼼짝없이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만약에 오피스텔을 주택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관할 시군구에 주택용으로 신고를 하셔서 실질적으로 차후에 재산세 부과 시에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으로 재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도록 하게 되면
훨씬 세금 면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택 이외의 용도로 함께 사용되는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소위 겸용주택과 상가주택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주택이 주택 이외의 건물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고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물이 같거나 주택 부분이 작을 때는 주택 부분만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주택 이외의 건물은 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 시에 주택 부분을 좀 더 크게 하면 세금 혜택에서 유리할 듯 싶고요. 주택 이외의 부분을 실제 주택으로 사용을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이나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 용도의 사진 같은 것을 촬영을 해서 후에 시비거리가 없도록 증빙을 철저히 보관을 해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9억 초과되는 고가주택을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법이 개정되어서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도록 법이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주의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따라서 겸용주택이나 주상복합 건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건물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50%를 넘는지 넘지 않는지를 잘 파악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유념을 하셔야 될 것은 9억 초과하는 고가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전체 포함한 실지 거래가액을 가지고 9억을 초과하는지 초과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판정한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 주택의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고가 겸용주택 양도시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2022년 1월 1일 이전 양도분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80% 장기보유 공제가 가능하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가 부분은 주택과 별도로 최대 15년 30% 장기보유 특별공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다가구 주택 주택수 판정 여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항을 보게 되면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을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다만 해당 다가구 주택을 구획된 부분별로 별도로 양도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 단위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압축을 하면 결국 통째로 묶어서 하나의 주택으로 양도 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가끔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잠시 설명을 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따라서 소유주가 1명이고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의 용도로서 집합 건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주가 다수이며 구분 등기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을 모든 부분을 제가 다 여기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통째로 매매할 때는 1세대 1주택으로서 1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세대 주택은 집합 건물로서 공동주택의 개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농어촌 주택의 주택수 판정 여부를 좀 알아보겠는데요. 제가 가장 질문을 많이 받는 부분이 농어촌 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농어촌 주택의 주택에 대한 개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주택이라는 것은 서울, 인천, 경기도를 제외한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서, 다만 읍지역의 경우는 도시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표에서 예시하는 지역에 속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표에서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라고요.
다음으로 두 번째, 농어촌 주택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해당 요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화면상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거주자들이 기농을 위해서 농어촌 주택으로 기농을 하고자 할 때는 종전에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5년 이내에 팔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농을 한 후에는 기농주택 소유자가 기농일로부터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이나 또는 영어에 종사를 하고 반드시 기농주택에 거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추가적으로 더 궁금하신 사항은 화면상의 표를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모의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으로 인한 농어촌 주택을 물려받은 경우에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상속인이 해당 농어촌 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본인의 일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를 한 경우에 1세대 1주택으로 뽑아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속주택의 주택수 판정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주택으로 보게 되어 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이 두 채 이상인 경우에는 한 채만 상속주택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될 사항으로는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상속주택이 소수 지분일지라도 그 지분율만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의 일반 주택을 먼저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받아야 하는 것이며 또한 상속주택이 아닌 본인이 이미 보유하고 있던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를 해버리면 그것은 비과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유념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상속주택이 있는 경우에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없게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속주택을 양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6개월 이내에 양도를 해야 양도세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주택을 공동상속하는 경우에 각 세목별로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도소득세는 상속지분이 가장 많은 사람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고요. 종합부동산세는 각자의 지분율만큼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 취득세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인 경우에는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것은 상속받은 자의 주택은 지분율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지분율이 낮은 상속자들은 본인의 주택수의 계산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무허가주택과 폐가주택의 주택 판정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허가주택은 실질과세 원칙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면 주택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주의를 하셔야 할 사항으로는 무허가주택일지라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를 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이 제외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폐가주택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방치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 없다면 주택으로 보지 않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주택수 판정 방법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제 강의에서도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표시를 해주면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가급적 성의 있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 오늘 강의에서도 여러 가지 주택 판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지만 실질적으로 예외의 사례가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주택을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 꼼꼼히 체크를 해보시도록 하시고요. 만약에 양도세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종부세, 취득세, 재산세 등에 있어서 의문점이 계시는 분은 제 지난 영상을 시청을 해보시고, 그래도 끝까지 계속 의문점이 남는다면 세무 전문가 또는 국세청이나 관할 세무서에 질의 회신 응답을 받아서 판단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산울이었습니다.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하시는 일 잘 되시기 바라고요. 가정에서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